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진도를 모두 나갔기 때문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모두 모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 한꺼번에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개념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10분의 9에서 3을 나누었을 때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총 10등분 중에 9등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3개를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3개, 3개, 3개. 그러면은 이 하나는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9 나누기 3은 3이 되죠. 그래서 답이 10분의 3이 되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50장을 그림과 같이 타일 사이의 간격을 타일 한 변의 길이와 같게 하여 벽에 붙였습니다. 타일을 붙인 전체 길이가 9m일 때 타일 한 변은 몇 cm입니까? 자,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50장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다 생략된 것까지 다 합치면 총 50장의 타일을 붙인 겁니다. 자,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일단은 세모라고 두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는 세모 센티미터인데 이 한 변의 길이와 이 간격 또한 같습니다. 세모로 같습니다. 자, 타일을 50장을 붙일 때 간격은 총 몇 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사각형을 2개 붙였을 때 간격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간격은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간격 하나만 있다. 간격 하나. 자, 만약에 정사각형 3개를 위의 규칙대로 붙이면 3개를 하면 간격은 2개가 발생합니다. 자, 4개를 붙였을 때 간격은 3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쭉쭉쭉쭉 내려와서 50개를 이어 붙였을 때 간격은 49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총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세모인 직사각형은 50장 있기 때문에 총 50 곱하기 세모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이 간격도 세모인데 이 세모의 간격이 총 밑에서 구했듯이 49개 있기 때문에 49 곱하기 세모를 하게 되면 이 2개의 식을 더하면 총 9m가 된다는 것입니다. 9m는 센티미터로 바꿔보면 900cm죠. 그래서 한번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50 곱하기 세모 더하기 좀 더 쉽게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 위에서 이 길이는 총 50개 있죠. 50개 있고 이 간격은 총 49개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어차피 같기 때문에 총 몇 개가 그 직사각형의 한 변과 간격은 총 50 더하기 49를 하면 99개가 있는 겁니다.
50 더하기 49는 99개. 총 99개의 한 변과 간격이 세모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99 곱하기 세모는 총 900cm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99에서 얼마를 곱했을 때 900이 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선, 자, 세모는 900 곱하기 99가 등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곱하기의 성질이 반대 성질인 나누기로 바뀌게 되고 99는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99 나누기 90을 해보면, 자, 900에서 99를 나누게 되면 97에 63. 자, 죄송합니다. 99, 81, 8 올려주고 99, 81, 81에서 8을 더하면 89가 됩니다. 10.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네요.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분수꼴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0 나누기 99이기 때문에 99분의 900이죠. 900에서 99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9분의 900이 됩니다. 99분의 900을 약분할 수 있죠. 약분하면 자, 9로 약분했을 때 9로 약분하게 나누기 9를 하게 되면 11분의 100이 됩니다. 자, 11분의 100을 자 이제 대분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분의 10을 대분수로 나타내게 되면 11 곱하기 9를 했을 때 99가 되고 거기서 1을 더해야 100이 되기 때문에 9와 11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9와 11분의 1cm가 됩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3분의 1리터 들이의 병에 12분의 11만큼 들어있던 주스를 10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셨더니 처음 주스 양의 8분의 5만큼 남았습니다. 한 명이 마신 주스는 몇 리터입니까? 자, 먼저 처음 주스가 몇 리터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있던 주스는 처음 있던 주스의 양은, 자, 3과 3분의 1 들이의 병에 12분의 11만큼 들어있었습니다. 12분의 11만큼 들어있었으면, 자 3과 3분의 1을 자, 가분수로 고쳐보면 3분의 3, 3은 9, 9에서 1을 더하면 10. 그래서 3분의 10 더하기 11분의 11은, 자, 12 곱하기 3은 36, 11 곱하기 10은 110. 그래서 처음 있던 주스의 양은 36분의 110리터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처음에 있던 양이고, 자, 10명이 나누어 마신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 나누어 10명이 마신 양, 10명이 마신 양은 10명이 똑같이 먹었더니 처음 주스의 양이 36분의 110리터죠. 여기에 8분의 5만큼 남았습니다. 8분의 5만큼 남았기 때문에, 자, 총 이렇게 총
여기 안에 있던 주스가 자, 총 이렇게 가득 차 있었을 때 남은 양이 8분의 5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명이 마신 양은 8분의 3을 마셨기 때문에 8분의 5만큼 남은 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마신 양은 자, 처음에 있던 양에서 8분의 3만큼 마신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3은 나눠지기 때문에 1, 12 그리고 자 2, 4, 8, 2, 55 그래서 48분의 55만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 10명이 마신 양이 48분의 55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명이 마신 주스를 알고 싶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명이 마신 양을 구하게 되면 자 48분의 55에서 나누기 10 자 10명 중에 한 명이 마신 양을 알고 싶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게 되면 답은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 10명이 마신 양 48분의 55에서 자, 한 명이 마신 양을 알기 위해 10을 나눠주게 되면 48 나누기 55 나누기 10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 위에서 좀 더 식을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위에서 약분을 하지 않아야 좀 더 밑에서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약분을 하지 않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처음 주스 양이 36분의 110리터였는데 여기서 10명이 마신 양은 총 원래 있던 양을 1이라고 봤을 때 3분의 8만큼 마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양이 8분의 5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이 마신 양은 3분의 8을 곱해줘야 합니다. 곱해주면 자, 36 곱하기 8은 68에 48, 4 올려주고 24에 4를 넣으면 288, 288분의 110에서 3을 곱하면 330입니다. 자, 288에서 330이 있는데 이게 10명이 마신 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명이 마신 양을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10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10을 나누어 주게 되면 288에 330 나누기 10을 해주게 되면 자, 330 나누기 10은 33이 되죠. 그래서 답이 288분의 3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마신 주스의 리터는 288분의 33리터가 됩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에 5를 곱하면 6과 3분의 2가 됩니다. 이 어떤 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자, 기하분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이런 식이 나왔는데 먼저 6과 3분의 2를 한번 대분수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분수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3분의 2는 가분수로 고쳐보면 3분의 36에 18, 18에서 2를 더하면 20. 자, 네모 곱하기 5를 했을 때 3분의 20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때 네모를 놔두고 이 곱하기 5를 등호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곱하기는 성질이 반대 성질로 바뀌게 되어 나누기가 됩니다. 자, 3분의 20이 그대로 있고, 근데 넘어가면서 이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 5는 그대로 오면서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할 수 있죠. 3에서 20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자, 3은 그대로 오고 20에서 5를 나누면 4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의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3분의 4. 3분의 4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이기 때문에, 이미 기하 분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분의 4가 됩니다. 물론 3분의 4가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나타내서 1과 3분의 1로 나타내도 답은 맞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각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각불입니다. 각불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삼각뿔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변으로 모아지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자, 삼각뿔 말고 보면은 만약에 사각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각뿔이 있으면 이렇게 한 점에 이렇게 모이는 모양입니다. 이 삼각뿔은 이런 각뿔은 일단 밑면이 하나입니다. 밑면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기둥의 모양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밑면이 두 개인 것은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각뿔은 밑면이 하나가 맞습니다. 자, 옆면은 모두 삼각형입니다. 자, 각뿔은 여기 사각뿔을 그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 다 모두 옆면은 삼각형이 맞습니다. 기둥일 때는 옆면이 사각형이겠죠. 자, 3번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모서리입니다. 자, 면과 면이 만나는 선은 모서리 맞죠? 자, 4번 꼭지점의 수와 밑면의 변의 수는 같습니다. 자, 꼭지점은 자, 이 사각기둥에서 꼭지점은 몇 개인가요? 자, 밑면에 있는 각 꼭지점 2, 3, 4개에 그 위에서 모이는 이 한 점이 더 있겠죠. 그래서 이 꼭지점의 수는 이 삼각뿔에서 꼭지점의 수는 5개인데 밑면의 변의 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은 꼭지점입니다. 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 부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부피가 서로 같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사각 기둥에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의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자, 16 곱하기 4는 64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니은은 4 곱하기 2 곱하기 3. 8 곱하기 3은 24 세제곱 센티미터. 자, 디귿은 가로가 3, 세로가 3, 높이가 3. 3은 9. 9, 3, 27 세제곱 센티미터. 마지막 리을은 가로가 8,
세로가 4, 높이가 2. 84, 32 곱하기 2는 64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같은 부피를 가진 기호는 기역,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두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차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가로가 6. 자, 기역의 조건을 갖춘 사각형을 한번 직육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 가로가 6cm, 세로가 3cm, 높이가 8cm인 직육면체입니다. 자, 니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의 가로는 5cm, 세로는 4cm, 높이는 7cm입니다. 자, 이때 그 건널비를 구하는 건데요. 자, 먼저 이 기역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서 이 밑면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 밑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6 곱하기 3이죠. 6 곱하기 3은 18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근데 이 밑면이 똑같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18 곱하기 2는 36. 자, 이거 하나랑 자, 이 옆면의 넓이입니다. 이 옆면의 넓이는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세로는 3, 높이는 8. 그래서 3 곱하기 8은 24 제곱센티미터인데 이 옆면도 밑면과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그렇기 때문에 24 곱하기 2는 48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앞면입니다. 이 앞면은 가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68에 48. 근데 이 앞면 또한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48 곱하기 2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48 곱하기 2는 96이 됩니다. 그래서 이 36, 48, 96을 다 더해주면 36 더하기 48 더하기 96은 자, 36 더하기 48 6 더하기 8은 14 84. 자, 84에 96을 더하면 0, 1, 180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의 건널비는 18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니은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되는데 자,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자, 20입니다. 근데 이 밑면이 아래 위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0 곱하기 2는 4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옆면의 넓이입니다. 옆면 넓이는 세로 4 곱하기 높이 7 하게 되면 4, 7에 28. 근데 이 옆면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두 개 있기 때문에 28 곱하기 2는 56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면의 넓이입니다. 앞면의 넓이는 자, 가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가로 곱하기 높이는 7, 5, 35. 근데 앞면도 두 개가 있으니까 앞뒤로 두 개 있으니까 35 곱하기 2는 70이 됩니다. 그래서 40과 40 더하기 56 더하기 70을 하면 됩니다. 자, 해보면 자, 40 더하기 56은 96. 여기서 96에서 70을 더하면
166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의 건널비는 16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건널비의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180에서 166을 빼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널비의 차는 1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사 7분의 6m를 똑같이 9도막으로 잘랐습니다. 철사 한 도막의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자, 7분의 6m인 철사를 똑같이 9도막으로 잘랐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게 되죠. 나누기 9는 자, 7분의 6에 이 나누기는 곱하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누기 9를 했다는 건 9동분 중에 하나만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나누기 9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이 9를 분모로 내려주고 그 위에 분자의 자리에 1을 적어주면 똑같은 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해보게 되면 자, 7분의 6 곱하기 9분의 1은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7 곱하기 9는 63. 이게 위에서 먼저 약분이 되죠. 약분을 하면 자,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2, 6, 3, 3, 9. 그래서 7, 3, 21. 2 곱하기 1은 2. 그래서 답이 21분의 2m가 됩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나누기 9가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이 뒤의 숫자 또한 9분의 1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 9분의 1을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9입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서 이 분모와 분자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분모와 분자가 바뀌게 되면서 9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9가 9분의 1이 되고 9가 반대가 되면서 9분의 1이 되고 나누기가 반대가 되면서 곱하기가 되면서 나누기 9를 곱하기 9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전에 풀었던 8번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5분의 9 곱하기 나누기 4를 한 건데 이 나누기 4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 뒤에 있는 수를 다시 역수를 하는 겁니다. 역수. 그래서 4는 분수로 나타내면 1분의 4이기 때문에 이 1분의 4를 바꿔주면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5 곱하기 4는 5 곱하기 4분의 9가 되게 됩니다. 자, 2번 또한 3분의 2가 있는데 3분의 5 나누기 2인데 자, 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자, 이 2 또한 반대 역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 분모로 가고 1이 분자로 오게 되면서 이런 꼴로 바뀌게 됩니다. 이 3분의 5 곱하기 2분의 1을 더 해주게 되면 분모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5가 됩니다. 자, 13분의 6 또한 6분의 13 나누기 9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고 9가 역수가 되면서 9분의 1이 됩니다. 자, 9분의 1이 되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게 되면 6 곱하기 9분의 13 곱하기 1. 자, 그 다음 7분의 17 나누기가 곱하기로 되고
이 뒤에 있는 나누기 뒤에 있는 수가 역수가 되면서 7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각기둥은 모두 몇 개입니까? 자, 각기둥이 모두 몇 개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각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각기둥은 자, 밑면이 아랫면, 윗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디귿은 뿔의 모양이죠. 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되려면 윗면과 아랫면이 있어야 합니다. 자, 기역은 윗면과 아랫면이 있기 때문에 기역은 맞고, 리을도 윗면과 아랫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니은이 틀린 이유는 아랫면은 있는데 윗면이라고 부를 것이 없습니다. 윗면이 되기 위해서는 윗면과 아랫면이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평행이 되어야 하는데 각기둥에서는 근데 이 니은은 아랫면과 윗면이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무슨 면이 있긴 있지만 니은은 각기둥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각기둥은 윗면과 아랫면이 존재하고 두 면이 평행인 기역과 리을만 각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리을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역, 리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윗면과 아랫면이 서로 평행하고 서로 합동이 되어야 합니다. 합동. 아까 설명에서는 이 합동이 빠졌죠. 자, 그래서 기역이 각기둥이 되지 않는 이유는 윗면과 아랫면이 평행은 하지만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 니은은 지금 이 기둥의 모양이 누워 있는 겁니다. 이 기둥을 한번 세워 보면 이것이 아랫면이 되고 이것이 윗면이 되면서 아랫면, 윗면이 존재하면서 두 면은 평행하고 합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각기둥이 되게 되고, 디귿은 뿔이 되고, 리을 또한 아랫면, 윗면이 존재하고 평행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답은 니은, 리을인데 모두 몇 개인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2개입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기둥 모양의 통에 물을 넣어 얼렸더니 고체 상태의 각기둥 모양 얼음이 되었습니다. 이 얼음을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얼음의 모서리는 모두 몇 개입니까? 자, 각기둥 모양의 통에 물을 넣었는데 이 모양은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고 옆에서 봤을 때 이 도형은 삼각기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기둥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서리를 묻고 있기 때문에 삼각기둥의 모서리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총 9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기둥의 모서리는 총
9개가 됩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8.7m인 도로의 시작점에 7그루를 같은 간격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11번 문제 보면은 모서리는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은 선을 모서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각 기둥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모서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삼각 기둥에서 모서리는 총 9개가 됩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m인 도로의 시작점부터 나무를 7그루를 같은 간격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 사이의 간격을 몇 미터로 해야 할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8.7m의 길이에 이것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길이가 8.7m인데 시작점부터 해서 나무를 총 7그루를 심으려고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7그루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 간격이 모두 똑같아야 합니다. 이 간격이 모두 똑같으려고 하는데 이 간격을 모두 똑같이 하려면 자, 7그루를 심었을 때 간격은 총 6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 간격은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8.7m를 6개로 나누었을 때 이 한 간격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7에서 6을 나누게 되면 자, 8.7에서 6을 나누면 6일은 6, 27 그다음 6, 4, 24 30 6, 5, 30 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에서 찍어주게 되면 1.4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8.7 나누기 6은 1.45. 그래서 한 간격은 1.45m가 됩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93.6 나누기 18은 자, 소수점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936 나누기 18을 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풀면 됩니다. 자, 18에서 936에서 18을 나누었을 때 자, 한번 나누어 보면 자, 바로 40, 4 올려주고 90, 36. 자, 18에서 2로 곱했을 때 36이 되기 때문에 52가 나오는데 자, 소수점을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93.6 나누기 18은 5.2가 됩니다. 자, 2번 3.92에서 7을 나눠주게 되면 자, 소수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대로 풀어보면 7, 5, 35, 42, 7, 6에 42, 0 나오는데 자,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야 된다고 했죠. 소수점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올리면 56 앞에 점이 찍히게 되고 이런 수는 없으니까 앞에 0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0.56이 되게 됩니다. 자, 17.4에서 4를 나누면 자, 소수점 없다고 생각하고 4, 4, 16, 14, 4, 3, 12, 20, 4, 5, 20, 0. 자,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주면 답은 4.3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기억이 되게 됩니다. 자, 14번. 방울토마토가 한 봉지에 25개씩 들어있습니다. 네 봉지의 무게가 10kg일 때 토마토 한 개의 무게의 평균은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한 봉지에 방울토마토가 한 봉지에 25개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이게 한 봉지입니다. 한 봉지. 근데 이 봉지가 총 4개 있습니다. 이 4개의 무게가 10kg입니다. 근데 총 4봉지가 있기 때문에 방울토마토의 총 개수는 한 봉지에 25개씩 들어있는데 4봉지가 있기 때문에 방울토마토의 총 개수는 100개가 되게 됩니다. 이 100개는 방울토마토의 총 개수입니다. 총 100개가 있는데 이것의 그 무게가 10kg이기 때문에 하나의 무게는 100에서 10을 나누면 죄송합니다. 자, 10kg인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자, 10kg일 때 100개가 있고 자, 한 개일 때 몇 킬로인지 묻는 거기 때문에 자, 100에서 10에서 100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10에서 100을 나누어 주면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서 이 뒤에 있는 수는 역수가 되고 10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10분의 1. 그래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무게는 10분의 1이 됩니다. 10분의 1은 소수로 주면 0.1이죠. 그래서 하나당 0.1kg이 됩니다. 풀이 과정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자, 25 곱하기 4를 해서 총 방울토마토의 개수를 구한 다음 자, 4봉지의 무게가 10kg이기 때문에 10kg에서 나누기 자, 25개씩 4봉지가 있기 때문에 4봉지, 그래서 이게 방울토마토의 총 개수가 되죠. 그래서 10 나누기 25 곱하기 4. 근데 25 곱하기 4를 먼저 해줘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0.1kg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한 개의 무게는 0.1kg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B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 자, 그냥 이것은 뭐 수학 문제이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7대 5를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 우리 모둠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수와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수의 B는 7대 5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것처럼 뭐 안경을 쓴 학생의 수와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수, 이런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뭐 우유를 먹는 학생의 수와 우유를 먹지 않는 학생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번 만들어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는 276km입니다. 새마을호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구미역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이 새마을호 열차로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구하시오. 자, 서울역에서 구미역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에 대한 간 거리의 비율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276km를 가는데 총 3시간 걸린 겁니다. 자, 총 3시간 걸린 거죠. 자, 이것을 이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면 그대로 3분의 276이 되는 거죠. 3분의 276은 이게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됩니다. 3으로 약분했을 때 3, 1은 3, 3, 9, 27, 3, 2, 6 그래서 92. 그래서 답은 92가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죠. 자, 조금만 참고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수원별 사과 생산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사과 생산량이 150상자 이상인 과수원을 모두 찾아 쓰시오. 자, 이 그래프 문제는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큰 사과 그림은 100상자, 작은 그림 상자는 10상자입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이 큰 사과 그림이 하나 있고 작은 그림 상자가 3개 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은 100상자, 10상자, 10상자, 10상자. 그래서 기역은 130상자가 있습니다. 자, 나에서는 큰 사과 하나 100상자에 작은 사과 7개가 있기 때문에 70. 그래서 100이랑 70을 더하게 되면 170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에서는 큰 사과 하나, 작은 사과 하나 있기 때문에 110상자, 라에는 큰 사과가 2개 있기 때문에 200, 작은 사과 10개씩 2개 있기 때문에 20. 그래서 200이랑 20을 더하면 220. 그래서 150상자 이상인 과수원은 나와 라가 되게 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종석이네 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은 것부터 차례대로 악기의 이름을 쓰시오. 학생의 수를 총 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 학생을 이 원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원 안에 모든 학생이 들어가는 건데 이 오카리나를 배우고 싶어하는 퍼센테이지는 35%입니다. 자, 이렇게 35%고 단소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은 이 한 칸이 5죠. 5씩 늘어나죠. 5씩 5, 10, 15, 20, 25, 30, 35. 자, 이렇게 5씩 늘어납니다. 단소는 50에서 5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55. 그래서 단소를 배우고 싶어하는 퍼센테이지는 55에서 35를 빼주면 됩니다. 55에서 35를 빼주면 20. 그래서 단소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는 20%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쿨렐레의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자, 우쿨렐레 18번부터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이네 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들을 조사하여 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죠. 자, 이때 그 악기들의 퍼센테이지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단소의 퍼센테이지를 구하기 전에 이 한 칸당 5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소의 퍼센테이지를 구하면 50에서 한 칸 더 옆에 있기 때문에 55가 됐고, 여기는 25에서 두 칸 갔기 때문에 35가 됩니다. 그래서 55에서 35를 빼면 20이 되죠. 그래서 단소는 20%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쿨렐레의 비율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우쿨렐레를 알기 위해서는 자, 75에서 두 칸 같기 때문에 85에서 0이지만 여기서 또 100이라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자, 100에서 85를 빼면 우쿨렐레의 퍼센테이지는 1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부터 자, 비중이 많은 것부터 악기를 적게 되면은 오카리나 플루트, 단소, 우쿨렐레가 됩니다. 우쿨렐레. 자, 다음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과 2015년의 상순의 생활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2010년에 총 생활비가 700만 원이었다면 이 해의 식품비는 얼마입니까? 자, 2010년과 2015년 상순의 생활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010년에 총 생활비가 7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해의 식품비는 자, 총 700에서 식품비만 32%를 썼습니다. 자, 식품비가 32%이면 자, 100분의 100이 있으면 32만큼 쓴 것이죠. 자, 700에서 100분의 32를 곱해주면 자, 0은 지울 수 있고 남은 것은 32 곱하기 7이 남게 됩니다. 32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27에 14, 1 올려주고 37에 21, 1 더해주면 224. 자, 그래서 총 2회 식품비는 224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24만 원.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자, 이 문제에서 직육면체 건널비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4cm이고 여기 있는 두 면이 윗면 아랫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4cm는 그 윗면 아랫면의 세로의 넓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로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가로는 이 전개도를 접었을 때 이 면과 만나는 면이 이 모서리와 만나는 모서리가 이 모서리가 됩니다. 접었을 때를 상상해 보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면의 이 아랫면의 가로의 길이는 7cm가 됩니다. 이 9cm는 높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아랫면, 윗면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면의 넓이는 아랫면의 넓이 아랫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7 곱하기 4는 28인데 아랫면, 윗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8 곱하기 2는 56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옆면의 길이를 구할 건데요. 자, 옆면의 길이. 자, 이 직육면체를 접었을 때 옆면이 되는 것은 이것과 이것입니다. 자, 이것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접었을 때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닿게 되기 때문에 이 모서리의 길이가 4cm이기 때문에 이 모서리의 길이 또한 4cm가 됩니다. 그래서 옆면의 길이를 구해보면 옆면의 넓이를 구하면 옆면 넓이는 자, 4에서 그대로 여기는 9죠. 그래서 4 곱하기 9는 36이 되고 이 옆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36 곱하기 2는
72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자 앞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의 넓이는 자 접었을 때 이게 앞면이 되죠. 앞면이 되면 자 9 곱하기 7은 63이 되고 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기 때문에 자 두 개가 돼서 63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2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산해서 구한 답을 다 더해보면 56 더하기 72 더하기 126은 자 56 더하기 72부터 하면 128이 되고 128에서 126을 더하게 되면 25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넓이는 25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6학년 1학기 수학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 풀어봤는데요. 다 통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개념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조바심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 번 복습해보면서 개념들을 익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비가 꺼졌던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